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신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마곡 오피스텔 월세와 전세, 당신의 선택은?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세와 전세. 자, 공급 입장에서는요, 내가 월세로 임대를 줘야 되나, 또 전세로 임대를 줘야 되나, 또 수요 입장에서는 임차인 분들이 내가 월세로 들어가는 게 이익인가, 또 전세로 들어가는 게 이익인가, 이제 고민하거나, 이런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그런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임대인 측, 즉 공급자 입장에서 어떤 분들이 월세를 놓으시고 또 어떤 분들이 전세를 놓으시는가, 좀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로 놓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죠. 이 같은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차익형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익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세로 놨을 때는 매달에 어떤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이 가치가 오르지 않으면 전혀 이익이 없는 것이죠. 계속적인 어떤 감가상각에 의해서 손해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상승에 의한 추후에 매도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월세를 놓으시는 분들은 이 수익형 부동산, 어떤 내가 은퇴를 했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매월 이런 월세를 통해서 월급 대신에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인데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이것이 원래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차익형 부동산으로 변질이 되곤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그냥 무조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같이 보고 이것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 수익형 부동산에서 차익형 부동산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명히 다른 부동산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한데 놓고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금 여부입니다. 최초에 본인이 이 오피스텔을 매수를 하고서 자기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형 부동산 월세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자본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전세로 돌려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본인이 조금 자기 자본이 여유가 있어지면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전환을 이제 꾀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매도 준비를 위해서 이것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시던 분들 중에 이것이 자동 말소가 됨으로써 어떤 종부세라든가 양도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것을 매도해야 되는데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매수하게 되면은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부담감이 없는 분들, 즉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이 매수하기 편하게끔 이 전세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매도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전세를 공급하거나 또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임차인, 즉 수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전세를 원하시는 분, 월세를 원하시는 분, 뭐 자기 자금 여부겠죠. 충분하게 내가 전세가 뭐 1억 7천짜리가 있는데 내가 1억 7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매월 뭐 6, 70만 원씩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전세를 원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는 거주기간의 장단기가 또 전세와 월세를 가르는 어떤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주기간이 좀 기신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이제 전세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좀 비교적 좀 단기인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적격 여부죠. 자기 자본이 적더라도 내가 전세를 원하는데 내가 대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뭐 예를 들면 요즘에 계속적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청년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디짐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2%대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뭐 대출 적격 여부에 따라서 나는 전세를 하겠다, 또 나는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비싸지만 월세를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나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전세 대 월세, 뭐
어떤 것이 이롭고 또 어떤 것이 불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치 상승을 노리고 내 자본이 적다라고 하면 뭐 전세를 많이들 원하시겠죠. 기존에는 그런 분들보다는 은퇴 후에 이곳에서 일정한 월세 수익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것을 통해서 이곳에는 정말 투기 목적이 아닌 정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월세가 상당히 풍부했었고요. 전세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전세 공급이 적었고 또 월세는 그만큼 풍부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배반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 세금 감면도 해주겠다고 했다가 뭐 그런 것도 없애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굉장한 짐으로 남겨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원래의 목적, 이 월세를 목적으로 하는 이 순수한 투자자분들이 이것들을 모두 다 뭐 팔게 되는, 할 수 없이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이 차익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는 정부의 정말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월세 전환율도 굉장히 낮추면서 월세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월세를 많이 없애고 전세로 많이 전환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거는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실수 중에 정말 대표적인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전세 공급이 없다 보니까는 전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서 이 전세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월세가 공급이 적어지다 보니까는 월세를 많이 또 찾는 어떤 그런 비중이 많아지면서 전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전세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또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세 수요는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공급자 입장에서 전세를 주는 것이 유리한가, 또 월세를 주는 것이 유리한가, 이것은 뭐 본인의 생각보다는 어떤 정부의 대출 규제라든가 또 세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 좌우가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이로운가 혹은 월세로 사는 것이 이로운가를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뒤에 이어서 드릴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급자적인 측면보다는 이 수요적인 측면, 즉 임차인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시간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전세 호황시대, 전세의 어떤 그런 호황시대가 지나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전세에 대해서 좀 위험한 것이 아닌가, 또 대출이 너무 올라서 차라리 월세가 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내가 전세보다는 월세가 나은가, 또는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이 정말 어떤 분들이 깡통 전세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속 시원히 또 말씀을 드리려고 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제가 마곡 나루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곡 나루역에는 7개의 오피스텔, 한 4,400세대의 오피스텔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교통도 좋은 곳이고요. 또 가장 많은 오피스텔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전세 가격들, 그러니까 요즘에 대부분 임대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전세 가격들을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증금을 500에서 1000 정도인데요. 자, 이것을 내가 전세로 하는 것이 낫냐, 월세로 하는 것이 낫냐, 그냥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금리를 보세요. 자, 월세를 1000에 72만 원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인가, 1억 8,500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인가에 대한 금리 기준이 4.9%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를 넘기면은 월세가 낮고 4.9%가 되지 않으면은 전세가 낮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4%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3점 중반대에서 3점 후반대까지도 아직 안 간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내가 대출 적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저 정도 금리 이하라고 하면은 월세보다는
전세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기준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전세로 가는 게 나을까 월세로 가는 것이 나을까, 요 금리는 어느 정도에서 내가 받았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또 이제 전세가 위험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요, 안심 전세 대출 그리고 허그에서 전세 보증 보험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른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뭐 깡통 전세냐 또 아니냐 이제 이렇게들 따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 내가 지금 얼마에 있는데 이거 지금 깡통 전세 아니에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뭐 제가 그 주인들 하나하나를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해요 안 해요 뭐 이렇게 뭐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기준 자체를 지금 1순위가 KB 시세의 매매 하한가 기준으로 안심 전세 대출이 되느냐, 또 청년 자금 대출이 되느냐, 또는 디딤돌 전세 대출이 되느냐, 아니면 허그에서 보증하는 전세 자금 보증 보험이 되느냐, 이제 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뭐 일반적인 보타닉의 B타입이나 C타입 이런 것들은 2억까지는 보증보험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매매 하한가 기준으로 허구에서 이것을 보증을 서주느냐 안 서주느냐를 가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제 500만원 차이인데 그 위험할까 안 할까 뭐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내가 보호를 못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요, 이게 KB 시세가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 곱하기 150%예요. 자, 기준시가 곱하기 150%를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저 정도 금액에서 보증도 서주고 안심 전세 대출도 되고 그리고 청년 대출, 디딤돌 대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KB 시세가 있으면은 저 KB 시세대로 가는 것이고, KB 시세가 없으면은 기준시가 곱하기 150%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KB 시세가 있는 것이 더 안 좋은 거냐, 거래가 잘 되는 것들은 KB 시세 기준으로 가는 것이고요, 잘 거래도 되지 않는, 인기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사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은 기준시가 곱하기 150%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시가 대비해서 150% 되는 거는 보험도 들어주고 청년 대출도 대주고 뭐 이러는데, KB 시세가 있는 것들은 저 시세에 맞춘다라는 거죠. 저 시세가 그러면 정확한 것이냐, 지금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자동 말소로 인해서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어떤 이런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에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종부세도 폐지하겠다, 양도세도 뭐 정성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거보다 낮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KB 시세 이하로 이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도 있고요. 또 그것이 위험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마곡의 오피스텔의 가치는 지금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도 가치가 높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조금 뭐 500만원, 1000만원 비싸다고 해서 내게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험이 안 되니까 난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KB 시세 기준으로 해서 좀 낮은 금액으로 들어가서 보험을 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전장치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마곡은 적어도 그런 사항보다는 더 가치 있는 어떤 이런 쪽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마곡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임대는 굉장히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요. 월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정상적인 이 수익형 부동산의 본질에 따라서 이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고요. 또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전세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곡의 오피스텔은 앞으로의 가치는 지금보다는 1.5배에서 2배까지도 저는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요. 수익률에 따라서 어차피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 오피스텔에 대한 가치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전 시간에 마곡 오피스텔 월세가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월세가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100%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한 30-40% 정도, 50%가 안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마곡 나루역에는 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월세밖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마곡에 대해서 시장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켜봐 왔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마곡 부동산 TV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